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매일 학원을 해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끌어당김에 대한 책을 읽어도 그때뿐이고 인생에 대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오늘은 이에 대한 고민을 16초의 마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린 그라분 저자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는 이 절대 법칙을 깨달은 후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누렸다고 해요. 이 법칙은 복잡하지 않고 효과가 빠르며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점에 있는데요. 그럼 그가 말하는 절대 느낌의 법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레시피는 정말로 간단하다고 해요. 좋거나 나쁜 감정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진동을 택한 다음 다양한 정도의 감정으로 구워서 자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어당기는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한 것과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진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왔다면 또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허용해 왔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집중은 모두 진동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동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16초입니다. 단 16초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연결된다고 해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하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16초 동안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참을 수 없는 생각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걱정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계속 동일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시나요? 보통 해결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바르게 해야 해, 길을 찾아야 해 라고 끝없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중얼거리는 걱정을 나도 모르게 해왔던 거예요.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것으로는 받아들여야 해, 견디고 살아야 해, 좋든 싫든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은 진동을 지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것을 왜 찾아내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것에 관한 내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은밀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책에서는 단계별로 알려주는데요. 먼저 1단계는 원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모두가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텅 빈 통장, 질병, 좋지 않은 관계, 사고,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것은 큰 벌레 잡기, 모임에서 연설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빨리 알아채고
이 불쾌한 느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재빨리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기대했던 식당에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직원들도 너무 불친절해요. 근데 음식 먹는 동안 맛이 없고 불친절한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쁜 느낌에 있는 것이죠. 이 나쁜 느낌에 힘을 주지 말고 그 생각과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건 쉬워요. 써야 할 돈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 멋있는 집, 좋아하는 직장, 늘 함께할 사랑하는 배우자, 완벽한 건강, 새 차가 있으면 더 좋고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좋아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좋은 출발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해요. 시작일 뿐입니다. 심오한 기쁨 가운데 있는 본연의 자아 주파수에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열정이란 능력을 분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아 주파수에 있으려면 열정이 분출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 장벽을 넘어서는 큰 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른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신의 가장 작고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롭고 가장 깊이 감추어진 소원, 야망, 포부는 무엇인가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불가능하고 너무 이룰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속삭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소중한 꿈을 오래된 벽장 속에서 끄집어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꿈이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꿈이 가망이 없거나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무시하세요. 이기적이라 비난을 받아도 무시하세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하세요. 원하는 일은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자신, 신에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보다 더 대단해지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신뢰를 쌓거나 고결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결심, 행복해지겠다는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꿈, 소원 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벽장에서 끄집어내야만 그 길을 출발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맘 놓고 꺼내지 못했던 숨겨진 재능처럼 일단 원하는 그것이 나의 일부이고 그것이 문제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기쁨을 누릴 때는 부정적으로 진동할 수 없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만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에서 기쁨을 누리면 불안과 수치, 죄책감, 열등감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진동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결핍도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핍을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극복해야 할 문제는
양파 껍질을 벗기고 벗겨서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안 돼, 라는 단단한 층을 뚫고 들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감동에 이르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 고대하는 것, 한숨 쉬는 것, 낙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필요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소원은 즐거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필요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소원은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진동 막대기의 반대편 끝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은 나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원하는 것은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얻을 방법조차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혹 신나지 않거나 처지고 흥분이 아니라 낙심하는 마음이 들 경우 여러분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짜릿한 흥분이나 푸근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느끼시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은 끄고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켜서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이제 할 일은 원하는 그것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나타날 가망도 없어 보인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처지는 느낌에서 나와 신나는 느낌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게 되면 이내 처지는 느낌을 진동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바람을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마술은 낙심하는 대신 그 원하는 것에 대해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거나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질 자격이 없거나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끔찍한 상황에서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하지 않는 것 대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보장된 방법이라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원하는 그것을 가진 상태를 느끼는 지점을 찾아야 하고 그와 동시에 가지지 못한 상태를 느끼는 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직장에 대해 끝없이 불평하고 얽매여 있는 느낌 대신 새로운 직장에 들어온 자신을 느끼세요. 아직 입학도 하지 않았지만 좋은 학위를 받으러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며 자부심을 느끼세요. 원하는 동료의 모습을 그리며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좋을지를 느끼세요. 자가용 비행기에 친구와 가족을 태우고 곳곳으로 다니는 기분이 어떨지 느껴보세요. 16초 동안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자신의 더 큰 자아와 조화되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초 동안만 그것이 실제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소원이 진동에 포함되어 끌어당기고 더 커진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진동을 무너뜨리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 안에서 진동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이 공명합니다. 빨간 깃발을 흔들어 소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와 공명하는 대신 좋은 느낌의 파란 깃발을 흔들어 가지고 있는 것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한 그 즐겁고 행복한 진동이 이것을 끌어들여 결국은 우리의 무릎에 올려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느낌,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터득해 가지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으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끌어당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흘러서 그만큼 긍정적이고 신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은 정의를 내려주지만 우리의 배터기를 충전시켜서 즐거움이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피가 흐를 정도로 살짝 익힌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고기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고기의 맛과 즙, 향기를 설명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으며 꿈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멋진 시간의 느낌이고 멋진 시간의 진동으로 모두 왜?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느낌에 빠져들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가득 충전되고 자력이 강한 에너지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쉽게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책의 저자는 그의 세미나에 온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죠? 저는 바닷가에 있는 여름 별장을 원해요. 왜요? 여름에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이 싫어서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 이유를 물었어요. 왜 여름에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름 별장에서 누리는 쉼과 한가로운 느낌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자유가 좋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연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왜 자유를 좋아하죠? 좋은 기분이 들고 행복하니까요. 아참, 어린 시절 여름 별장에서 행복했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좋았어요. 거의 다 와갑니다. 좀 더 말씀해 보세요. 그때 여름 별장은 어땠나요? 글쎄요. 회색 별장이었는데 오래돼서 낡았지만 아늑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흰색이었어요. 그 산뜻한 흰색이 얼마나 좋았는지. 좀 더 말씀해 보세요. 바다가 가까웠나요? 네, 모래 언덕 위에 있었어요. 왜 바다가 가까운 곳이 좋은가요? 편안해지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그래요. 정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는 그림도 그리고 일몰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그 광대함에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그녀는 어느새 버너에 불을 붙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즐거움이 흐르고 진동의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끌어들여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유를 계속 물었어요. 그녀는 계속 이유를 말했죠. 한 번 이유를 말할 때마다 그녀의 주파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진동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왜 원하는지 거듭 물어보세요. 대답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곧 놀라운 느낌을 누리는 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그곳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진동 안에 머물기 위한 의지력을 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반 시간이나 1시간, 아니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몇 분만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고 해요. 동일한 진동을 가진 생각이 에너지 소용돌이로 들어오는데 16초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또 16초, 또 16초를 더해 가세요. 그러다가 포기해. 이건 불가능한 꿈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면 다시 진동의 추진력을 바꿔 좋은 느낌이 들게 할 것을 생각해 여러분의 자동차를 다시 활성화시키세요. 그러면 금세 그 빨간 깃발을 억누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 또는 가지도록 운명지어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우주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진동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만을 줍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채기 전에 우주는 나의 진동에 응답하면서 여기저기에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것은 모두 작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마법의 조각들입니다. 이것들이 오고 또 와서 마침내 모두 다 제 위치에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한때 불가능한 꿈이었었던 가운데 살게 된다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심취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 말을 해야만 그 안에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근본 요소에 도취된 느낌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린 그라본 저자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굳이 좋았고 딱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오늘 함께한 내용을 꼽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의 중요 메시지는 느낌이니까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가장 큰 적이 아니야, 불가능해.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해? 이룰 수 없어.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이 법칙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 원리와 예시들이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에게는 한 번 딱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크릿 책에서 다소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가 끝이 아니다에서는 조목조목 딥하게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